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이희영 장편 소설 페인트입니다. 이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바로 작년 수상작이에요. 그리고 초판이 올해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작이죠. 자, 이 책이 어떠한 책이다라는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 뒷표지에 나와 있는 소개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시대, 내 손으로 색칠하는 미래. 어떠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이거 재밌겠다. 이거 사서 나도 읽어보고 저희 애들한테도 이제 권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상이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하죠. 살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만 해봤나요? 생각은 해봤어요, 저. 그런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로 발전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냥 생각만 해봤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재밌겠다.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역시 뒷표지에 있는 글인데, 그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했던 심사평인가 봐요.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이 책이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가 없는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정부에서 국가의 아이들로 직접 보호 관리한다는 발상으로 시작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이야기이다. 청소년이 직접 자기 부모를 선택한다는 문제적인 가정이 이 작품의 핵심이자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매력 요소이다. 부모를 직접 면접하고 점수를 매겨 선택할 수 있다는 상상은 독자들에게 현실을 전복시키는 쾌감을 선사한다. 네, 어떠십니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이 책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과 이야기,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들으셨겠지만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해요. 그럼 이 청소년,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기관이 하나 나옵니다. NC 센터라는 곳인데요. NC는 nation, 그 국가를 뜻하고요. C는 이제 children,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nation's children에서 국가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서 19살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방식인데 그 일을 하는 국가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NC 센터는 총 3개로 나눠져 있어요. First Center, Second Center, Last Center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First에 입소해서 이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세컨드로 갔다가 라스트로 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입양할, 근데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입양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개념이고 여기서는 부모를 아이가 그러니까 청소년이 직접 면접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밖으로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퍼스트, 세컨드, 라스트 중에서 라스트 센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제 주인공 아이가 이 마지막 센터에 있습니다. 자, 이 NC 센터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아이들을 원해서 찾아온 부모와 이제 센터 내 아이들 중에서 이제 어느 아이가 이 부모와 어울리겠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관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디언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아이들이 이제 가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NC 센터가 처음에 이제 생겨났을 때는 이거를 설립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찬반 양론이 팽팽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뭐 버려진 아이들이나 뭐 학대받는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의 수는 별로 줄지 않은 것 같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출생률이 내려간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센터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기본 설정은 때를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NC 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반대 입장이 있었고,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지만, 어쨌든 이 센터가 세워졌고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키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육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 지금이면 만약에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 부모가 되도록 어린 아이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입양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아이를 원한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면접을 볼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가 13살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의 부모의 면면을, 부모가 될 사람의 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 주인공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제노 301이라는 17살 소년입니다. 이름이 왜 제노 301인가 하면 이 아이들은 이 센터에 입소한 달의 이름,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름이죠. 제노의 경우에는 January, 그러니까 1월에 입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에 입소한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제누, 여자아이는 제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요. 6월에 들어온 아이는 준, 주니, 7월은 준호, 줄리, 10월은 아키, 알리, 11월은 노아, 리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름이 붙여지고 뒤에 숫자가 붙게 되는데, 제노 301이니까 얘는 이제 301번째 아이라는 뜻인 거죠. 그 달에 들어온 301번째 아이.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아이들이 많고 번호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고유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제노라는 아이는 제노보다는 이 302를 더 좋아하는,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7이지만 마음에 드는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촉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가디들이 이 아이의 부모를 빨리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되도록
부모를 찾게 해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부모를 찾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부모를 찾지 못한 채 그냥 NC에서 나이가 차서 19살이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좀, 네, 그렇습니다. 막 공식적으로 뭐 차별해도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아시죠? 그냥 아우 저 NC 출신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아이디 카드에. 그치만 뭐 열아홉 되기 전에 뭐 한 달 전이라도 어쨌든 부모를 만나서 딱 나가게 되면 뭐 제노, 뭐 제니 이런 이름도 언제 사라지고 제대로 된 뭐 이런 이름도 갖게 되고 또 아이디에 NC 출신이라는 게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디들은 나이가 차가는 그런 아이들을 빨리 부모를 찾아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전 첫 장을 읽을 때는 뭔가 부모 면접을 보는 장면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든 아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을 보면 어떤 부부가 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이 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아이들끼리 페인트라고 불러요. 페인트는 이제 색칠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 부모라는 뜻의 parent랑 발음이 비슷해서 애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노 301이라는 아이가 어떤 이제 부부 한 쌍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굉장히 막 잘 보이려는 그런 웃음, 그런 어찌 보면 가식적인 그런 미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온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제노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총 3차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1차에서 이제 제노가 뭐 시쳇말로 그냥 깝니다. 까버려요. 그리고 매칭을 해줬던 그 가디언 중에서 이제 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가디들은 이름이 없고 전부 성으로만 있어요. 이름은 물론 있겠지만 이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이라는 가디가 제노한테 그래 수고했다 이러고 이게 끝이 나는데 이 수고했다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 나중에 이제 다른 가디인 여성 가디인데요. 최 가디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박가디, 최 가디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센터장이에요. 어쨌든 이 센터장이 박가디는 센터장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라고 할게요. 이 센터장이 그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빨리빨리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내보내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 센터가 실적이 제일 낮다. 그래서 너랑 지금 이 면접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잡아준 건데 사실 센터장도 그 부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괜시리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타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봐도 우리 돈 필요해요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순진한 애들 아니라 너를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하라고 하게 한 것은 네가 딱 보고 그걸 알고 딱 깔 것 같아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주인공인 제노 301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식이 된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아이예요. 자기는 이렇게 NC에서 자라서 부모를 만나서 나가야 되는 아이인데 바깥 세상에는 그냥 자기 친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과 지금 이 센터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점은 없을까? 뭐 부모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부모인가?
뭐 자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아무나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부모를 찾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NC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부모를 만나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13살부터 부모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부모를 만나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 면접이라는 게 이제 3차까지의 면접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홀로그램으로 서로 이제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통화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SF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와. 홀로그램이라던가 이제 로봇들이 어떤 청소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자, 3차의 면접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 면접 과정도 1차에서 아이가 오케이 해야 2차까지 가고요. 2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오케이 해야 3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그 NC 센터 안에서 또 한 달간 합숙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음에 들어서, 물론 아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저 이제 저분들을 따라갈래요. 부모님으로 할래요. 이제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자기의 이제 이름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갔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또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가디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그 집을 방문해서 생활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노의 친구인 이제 노아라는 아이의 경우는 노아 이제 노벰버에 들어온 아이겠죠. 11월에. 이 아이인 경우에는 나갔다가 뭐 세 번째 돌아온 아이입니다. 좋아서 좋은 사람들 같아서 갔는데 종교를 너무 강요하더라. 나는 뭐 주말에 일요일에 이렇게 자고 싶은데 막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어디 봉사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내가 무슨 봉사냐. 나 이렇게 큰 사람인데 뭐 내가 무슨 봉사를 해. 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번이고 돌아온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더라도 애초에 부모가 했던 약속과 다른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우리는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나는 나대로 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모가 나한테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성품, 뭐 습관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센터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철저하게 국가에서 뭐 건강관리, 또 학습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어떤 편향된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부모를 선택한다는 이 설정이 약간 통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기도 한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또 모르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뭐 소유물처럼 여긴다던가 심지어 뭐 뉴스를 보면 뭐 자기가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뭐 자식부터 죽인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독립된 다른 인격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부모들에게 어떤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노가 주인공인데 제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노는 나이가 차 가는 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조급함은 없습니다. 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제대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자, 제노에게 또 한 번의 페인트의 기회가 옵니다. 이 페인트 부모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하는 페인트는 어쩐 일인지 가디들이 별로 탐탁해 하지 않아요. 제노에게 별로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NC 센터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 NC 센터 중에 지금 제노가 있는 이곳이 실적이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압력 때문에 그냥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봐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된 어떤 메시지죠.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가디들은 딱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노는 왠지 끌려요. 막 여자분, 그러니까 엄마, 예비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분은 그냥 뭐 일하다가 온 것처럼 막 민낯에 그냥 티셔츠 차림에 입고 또 뭐 남자분은 뭐 그림을 그리다가 왔는지 막 물감 같은 것도 막 묻어 있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 눈은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막 정장 갖춰 입고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할 건지를 다 막 준비한 상태에서 온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사람들, 이 젊은 부분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노가 이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페인트 과정에서도 자꾸만 가디들은 이 젊은 부부를 끊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게 우리 둘 다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돈 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솔직하니까 그럼 돈 필요해서 아이를 데리러 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디들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좋은 부모에게 좋은 아이를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지금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노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자기처럼, 그러니까 제노 자기처럼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NC 센터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책을 써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디들은 또 마음에 들지 않죠. 책 쓰려고 애 데리러 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노는 계속 이 사람들의 솔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까지 가게 돼요. 근데 제노가 거의 이런 일이 없거든요. 3차까지 가게 됩니다. 3차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합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숙을 하게 될까요? 줄거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제노가 이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지 아닌지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스포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제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좋은 사람들인 건 맞지만 굳이 가정을 이뤄야 하나?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노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친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잘 크는 건 아니더라.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하기 싫은 일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더라. 성인이 되어도 뭐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특히 한국에는 그게 너무 많잖아요. 뭐 결혼까지 하고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이거인 거죠. 분리를 시키지 않죠,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못다 이룬 꿈, 뭐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는데 그거 내 자식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제노가 이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부들의 예전 자기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별로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니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는 또 어떠한 게 있느냐면 자식의 입장에서 아, 부모가 그 정도도 못해줘? 뭐 이런 것도 있죠. 독립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요구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시 되는 거. 그것 또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면서 끝나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미래인지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제가 읽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맞아, 내 아이가 내 아바타는 아니지. 독립된 존재고 걔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지원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지 내가 앞에서 잡아 끌고 이거 해야 돼. 내가 다 설계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내가 설계된 길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이거 하는 사람이 부모는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하게 되었고, 물론 저는 뭐 그 전에도, 막 설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좀 제가 더 중요한 타입. 어,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제가 좀 우선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잘 돼서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희생시키고 포기하고 애들한테 매달리면 애들도 힘들어지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기쁘면 그 영향으로 아이들도 엄마가 기분이 좋아졌어. 나도 좋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막 따라와 이런 것보단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집중하는 거,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 아이 중에 큰 아이는 책을 많이 읽지 않고요. 작은 아이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걔네들이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그림책이라도 들고 아기 때도 그림책이라도 들고 와서 내 옆에 와서 읽는 아이였고 큰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의도한 건 아니지만 책 읽어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아이도 있고 또 자기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아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큰아이는 책을 저렇게 안 보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더 크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제 그 애가 크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아이는 글자가 아니라 영상에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7년의 밤이라는 소설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요. 그럼 제가 그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이제 둘째 아이가 제 옆에 자기 책 들고 와서 읽죠. 그런데 제가 7년의 밤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큰아이가 이제 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성향이 이제 너무 달랐고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쓸데없는 말이었나요?
네, 제가 책 소개 한다고 해놓고선 제 얘기 좀, 네, 쓸데없는 얘기는 그냥 잊어주시고. 그래서 이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 이 책은 지금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글쎄요, 2시간? 2시간 반? 그냥 후루룩 이렇게 읽어냈는데, 아이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요. 네, 그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어떤 가정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뭐 독후 활동 같은 거를 해도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청소년 책은 언제나 어른이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책을 만약에 자식들,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부모가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게 거기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뭐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는 있지만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횡설수설을 좀 많이 한 듯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 이 페인트라는 책 소개해 드렸다는 거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네요. 뭔가 오늘 약간 느낌상 좀 미흡한 느낌이 들지만 네, 뭐 언제는 안 미흡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페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